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39% 수익률과 2억 5,6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180% 수익률과 1,0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300만 원 수익과 환차익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드디어 1억 수익을 찍어주면서 현재 총 4억 2천만 원 수익까지 제 수익이 다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결국 반등에 성공한 미국 주식입니다. 특히 S&P 500은 어제 장중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S&P 500은 다시 6,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나스닥은 2만 포인트를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현재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뒤에서 바로 언급드리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멈추고 진정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발표와 트럼프 AI 기대감이 있죠.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우려가 생각보다는 약할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도 좀 생긴 영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원칙대로 이번 웅덩이에서도 줍줍했고 반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웅줍하고 기다리니까 어느새 다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미국 증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이번 웅덩이 저점 그 어딘가에서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멈추고 둔화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웅덩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행히 CPI가 발표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멈췄고 현재는 4.6%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면 속 저 웅덩이에서 원칙대로 웅줍했습니다. 당연히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저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할 때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해 주니까 여전히 최고점 근처임에도 제 계좌는 웅줍 효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회는 이렇게 왔을 때 잡는 겁니다. 극소수들은 기회를 잡고 대다수들은 기회를 놓치는 그 차이점이 뭐냐? 극소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회에 집중하지만 대다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소수들은 웅줍 분할 매수를 선택하지만 대다수들은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돼. 지금은 너무 올라서 안 돼. 라면서 안 될 이유를 핑계를 찾습니다. 극소수들은 어떻게든 될 이유를 찾는데 말이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제 중기적인 관점을 담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핵심, 제 의견을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되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즉, 올해부터는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해주어야 한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어제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웅줍했다고 말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대체 뭔 소리냐? 이런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지만 리스크가 전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식 비중은 가만히 계속 유지, 보유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자산을 늘리시면 되고 적절한 연금 비중으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드려도 당장 오늘 내일 방향을 알고 싶은 단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지. 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진심으로 돈을 잃지 않는 극소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잡설은 그만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해놓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고용과 CPI를 확인한 후 더 강력해진 미국 경제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미국 경제인데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는 상황에서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죠. 이 경우 주식시장은 더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말해오고 있는 게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고 지겹도록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젠 방주를 지어야 하는 이유도 설명드려야겠죠? 너무 많이 이 이유를 말씀드려서 오늘은 스탠리 드라켄밀러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0%를 기록한 어마무시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심지어 단 1년도 연간 손실 없이 달성한 기록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이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CEO들은 안도와 설렘을 느끼고 있다. 미국 경제는 너무나 강력하다. 향후 6개월간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 오류는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은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채권에 비해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다. 아마 20년 중 가장 매력적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면서 미국 주식이 더 오를 수 있음에도 지금은 안전마진이 없는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막히게 내부자 매수와 연결됩니다. 기업들의 내부자 매수를 살펴보니까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높고 안전마진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로 불리는 기업들의 내부자들의 매수가 현재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S&P 500 1년 뒤 수익률은 어땠나 살펴보니 2014년 8월에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1년 뒤 수익률이 마이너스 1.34%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 2021년 12월 기억나시죠? 2022년 하락장 전 최고점이었는데요. 이때도 내부자들의 매수는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17% 하락해 있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니 이젠 제발 좀 멀리 보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 내용이죠. 낸시 펠로시의 매도가 드디어 떴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현재 가장 투자를 잘한다고 불릴 정도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기가 막힌 인물, 전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입니다. 작년 수익률은 55%를 기록했으며 진방꿀 매매법과 비교를 해도 이길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펠로시 매수 타이밍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매수하고 엄청 급등한 주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의혹이 너무나 많은 인물입니다. 몇 개월, 1년 만에 어마무시한 수익률들을 올리는데 기막히게 어떤 법안이나 뉴스가 딱 나오기 전에 매수와 매도를 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계속 나오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이 의회를 통과하기 겨우 몇 주 전 엔비디아 콜옵션을 매수해서 13억을 벌었고 알파벳과 마소 주식을 콜옵션으로 샀는데 또 구매한 직후 정부 정책이 발표하면서 바로 수익을 올렸던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저 역시 펠로시의 매도를 찾아보는데요. 드디어 매수 매도가 떠서 공유드립니다. 자, 일단 매수부터 확인해보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콜옵션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팔로알토 템퍼스 비스트라를 매수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극비 정보들을 낸시 펠로시가 미리 알고 매수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네, AI는 올해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죠. 다만 애플 매도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매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애플을 대량 매도했는데요. 이게 왜 지금 좀 놀라운 부분이냐면 2024년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낸시 펠로시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줬는데 이 애플을 무려 3만 주 넘게 매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의 애플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녀의 매도 타이밍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애플을 볼 수 있죠. 현재 중국에서 3위로 밀려나고 있고 실적 부진 우려로 하락하는 애플인데요. 과연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극비 정보가 있어서 펠로시는 그걸 알고 고점에 빠져나온 걸까요? 괜히 워렌 버핏과 함께 애플 대량 매도가 겹쳐서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우 좋은 웅줍 타이밍이었던 200일 이평선까지 내려온 애플인데 괜히 찝찝해서 이거 건드릴 수 있나 싶습니다. 다만 애플에 대해 강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진정한 장기 투자자다. 이렇다면 이럴 때 웅줍 한번 해야겠죠? 전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매수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XOXL 영상 기억나시나요? 약 2, 3개월 전에 XOXL USD는 지금은 매수하고 있지 않다. 전 좀 더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영상 기억나시나요? 몇 달 동안 기다렸던 웅줍 신호가 포착되었다 라면서 매우 좋은 웅줍 타이밍이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2주 전 1월 6일에 프리장에서 바로 매수했고 1월 16일에 SOXL 스윙 투자는 추가로 웅줍했습니다. 이렇게 극소수들은 기회를 잡았는데 2주가 지난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2주 만에 10%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자주 매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할 때만 들어가는 편이죠. 제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자산을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2주 만에 10%면
너무 좋겠다. 진짜 개꿀이겠다 싶으시죠? 그러나 대다수들은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좋아요가 무려 26개나 눌린 댓글입니다. 덕분에 SX에 사자마자 마이너스 15% 수익률 달성.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지금은 과연 그대로 들고 계실지, 만약 들고 계시다면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어떤 댓글을 주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대다수들은 사자마자 오르길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버티지 못합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50% 이상, 반토막 이상을 각오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조롱 댓글은 기막히게 이번 운동이 최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고작 10일입니다. 이 정도 단기간 하락도 못 버티고 짜증나서 조롱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하락장에서 분명히 돈 잃고 털리실 겁니다. 마이너스 15%도 못 버티시면서 대체 레버리지 ETF에는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SXL은 마이너스 90% 이상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3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명심하십시오. 항상 대폭락을 꼭 미리 염두에 두고 인지하시고 그 각오가 되어 있다면 투자하는 겁니다. 돈 잃고 그 뒤에 남 탓한다고 아무도 본인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자는 상대성입니다. 결국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상위 1%를 향해 올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저와 극소수 웅줌러분들은 이미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여러분 인생 선택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 자산은 과거 여러분이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 여러분의 모습, 자산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